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관리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안전보건관리 체제 및 운용 부분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실기까지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리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직이라기보다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일반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이란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으로 자,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유형을 세 가지 적으시오 이렇게 실기에 출제가 된다면 첫 번째는 라인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태프형, 세 번째는 라인 스태프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인형 또는 한 줄이다 라고 해서 직계형이다 라고도 합니다. 자, 이 라인형 직계형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서 실시 평가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의 모든 것을 생산 조직을 통하여 행하는 관리 방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옆에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때로 실기에 그림으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서요. 함께 그림 그리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사장님이죠. 경영자가 계시고요. 중간에 관리자, 감독자, 제일 밑에 작업자 또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자, 생산에 대한 지시를 노란 줄로 하겠습니다. 생산 지시가 내리면서 동시에 빨간 줄 안전 지시로 하겠습니다. 자, 안전을 함께 지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생산 조직을 통하여 안전이 함께 지시가 되고요. 자, 경영자에게서 작업자에게까지 바로 지시가 내려온다라고 해서 라인형 또는 직계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라인형이나 직계형은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100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 회사 규모가 한 근로자 수 50명 정도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아침에 사장님이 근로자를 모아놓고 이제 생산에 대한 지시를 합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100개 생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산을 지시하면서 동시에 안전을 지시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고 내지 말고 안전하게 일합시다.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규모 100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고요. 장점은 뭐냐면 사장님이 작업자들에게 직접 라인에서 지시가 내려오잖아요. 명령과 지시가 신속하고 정확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사장님은 계속 사고 내지 말고 안전하게 일합시다만 하죠. 정확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안전하게 일하는지 방법을 제시하지를 못하십니다. 그죠? 자, 안전 정보가 불충분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라인에서요. 생산과 안전을 동시에 지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라인이 할 일이 너무 많죠. 라인에 과도한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라는 것도 단점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생산과 안전을 동시에 지시하는 형태가 라인형 또는 직계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태프형 참모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회사가 규모가 커져서 100명이 넘어갑니다. 자, 예전처럼요. 사장님이 작업자들을 모아놓고 정보 없이 이렇게 지시하니까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구체적인 안전에 대한 정보를 줄 전문가가 이제 필요해졌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스태프형 참모형은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스태프, 참모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나 조사나 검토 등을 행하는 관리 방식입니다. 자, 중규모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고요. 중규모라고 하면 100인에서 한 1000명 정도 사업장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뭐냐면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빨라졌습니다. 요걸 옆에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제일 위에 경영자가 있고요. 관리자, 감독자, 작업자가 있습니다. 그죠? 경영자고 관리자, 감독자, 작업자입니다. 생산에 대한 지시는 자, 라인형과 똑같이 생산 지시를 내립니다. 그죠? 자, 근데 자,
정보 없이 계속 안전을 지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스태프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00에서 1000인까지는 아닌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규모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 이상부터는 전담 안전관리자 둬도 되지만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이제 전문 지도를 의뢰할 수 있거든요. 대행할 수 있죠. 자, 이제는 대행기관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경영자에게도 정보를 주고요. 조언과 자문을 주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죠? 요 화살표는 경영자, 관리자, 관리자나 중간에 감독자에게도 조언과 자문을 주고 정보를 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작업자에게 직접 생산을 지시하는 게 누구냐면 외부의 스태프입니다. 그래서 생산 지시가 아니죠. 안전 지시입니다. 그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안전을 지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생산에 대한 지시는 라인에서 내려와요. 다시 말하면 사장님 명령이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는 넘쳐요. 들어올 때마다 이제 스태프들이 정보를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스태프형의 장점이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르다. 정보 수집이 쉬워졌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요. 생산 따로, 안전 따로. 라인에서 내려오는 명령이니까 생산 명령은 지키는데요. 외부의 스태프가 안전을 지시하다 보니까 안전과 생산을 별도로 생각하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태프형의 단점은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안전 전문가 스태프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스태프는 경영자에게 조언이나 자문 역할도 하고요. 생산 부문은 생산에 대한 것만 지시합니다. 그죠? 생산 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이 없는 형태가 스태프형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사업장의 특수성에 적합한 기술 연구, 그죠?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겠죠. 전문가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자,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왜냐면요. 분명히 생산에 대한 지시는 라인에서 내려오고 안전에서는 그저 스태프나 안전 지시만 해야 되죠. 하지만 이 권한에 대한 다툼이 이게 갈라지다 보니까 생길 수 있고 조정 때문에 통제 수속이 복잡해지며 시간과 노력이 소모될 수 있는 게 스태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프의 위치는 어딜 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어도 되고요. 여기에 있어도 상관없고 밑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스태프의 위치가 아니라 화살표가 어디로 가는가. 그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작업자에게까지 안전을 지시하는 형태가 스태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라인 스태프형, 혼합형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라인형과 스태프형의 장점을 두 가지 다 취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다 있다 그래서 혼합형이다 라고 합니다. 스태프는 안전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평가 조사합니다. 라인을 통하여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안전 대책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지시는 라인에서 하고요. 부족한 정보를 스태프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요 라인 스태프형은 대규모 사업장입니다.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그림 그려볼게요. 제일 위에 경영자가 있고요. 중간에 관리자 또는 감독자, 제일 밑에 역시나 작업자가 있습니다. 그죠? 생산에 대한 지시는 변함없이 라인에서 내려오죠. 생산 지시입니다. 자, 근데요. 외부의 스태프들이 안전을 지시하니까 정보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지키질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게요. 안전 지시입니다. 자, 요건 뭐죠? 예. 안전 지시입니다. 그죠? 라인을 통해서 안전을 지시합니다. 라인형이죠. 그래서 라인 스태프형은 첫 번째 장점이 뭐냐면 라인형의 장점을 가집니다. 그죠? 자, 명령이 신속 정확하다. 안전 전문가에 의해 입안된 것을 경영자가 명령하기 때문에 명령이 신속 정확하다라는 라인형의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라인형의 단점이 뭐였냐면요. 안전 정보가 불충분하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이 정보를 스텝이 채워주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스태프가 회사에다 조언도 주고 정보를 줍니다. 이 정보를 라인에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태프의 위치는 역시나 여기 있어도 됩니다. 스태프가 주는 정보를 라인에서 내려도 되고요. 여기까지 두 줄 가도 상관없어요. 감독자까지 스텝이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줄은 있으면 안 되죠. 자, 스텝이 작업자에게까지 직접 안전을 지시하는 건 스태프형이 됩니다. 그래서 라인 스태프형은 한 줄 있어도 되고요. 두 줄 있어도 됩니다. 세 줄 있어도 라인 스텝인데 마지막 줄은 없어야 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텝들이 정보를 주기 때문에 스태프형의 장점도 가지게 되겠죠.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르다라는 스태프형의 장점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요. 때로는 라인에서 명령할 때도 있죠. 명령하고요. 때로는 조언을 합니다. 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조언해요. 때로는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니 명령 개통하고 조언하고 참여의 혼돈이 우려될 수 있는 게 라인 스태프형의 단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태프는 어디까지나 현장의 안전을 지시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월권행위, 그죠? 정보만 줘야 되는데요. 스태프가 직접 안전을 지시하는 월권행위가 우려되고 또는 지나치게 스태프에게 의존할 수 있어요. 또는 라인이 스태프에게 의존을 지나치게 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전문가인 스텝에게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걸 활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스텝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현장에서 안전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 그죠? 간단하게 실기 넘어가시면 특징을 두 가지 적어라 이렇게도 나오고요.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여 적어라 이렇게도 나오기 때문에 아예 세 가지 형태의 장점, 단점을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참고란의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할 때 고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할 때 고려할 사항은 조직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되게 조직되어야겠죠. 자, 아까도 그렇잖아요. 대규모는 라인 스텝, 중규모 스텝, 소규모 라인 이렇게 규모에 맞게 되어야 되고요. 생산 조직과 밀착된 조직이라야 합니다. 자, 이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생산 조직과 굉장히 관계가 깊죠. 그래서 생산 조직과 밀착된 조직으로 구성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기출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라인형은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전담 부서가 없죠. 그래서 스텝형보다 어떠하다? 경제적인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 조직의 목적입니다. 자, 안전관리 조직을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목적은 첫 번째, 조직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 위험을 제거하는 기술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직이 있으면 위험을 제거하는 이런 기술을 체계적으로 수준 높일 수 있고요. 조직 간의 종적, 횡적, 신속한 정보 처리와 유대가 강화하게 되고요. 재해 예방률의 향상, 그죠? 아무래도 재해 예방하는 게 제일 목적이잖아요. 자, 이렇게 재해 예방이 향상되다 보니까 단위당 예방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게 안전관리 조직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라인형, 스태프형, 라인 스태프형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직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세 가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는가라는 조직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도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요 조직도를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뒤에서 우리가 안전 조직의 직무나 이런 걸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자, 안전보건관리 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제일 위에 계신다, 그죠? 사장님, 사업주가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의를 구성하는 겁니다.
회의를 구성하는데 우리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굵직한 내용을 의결하는 회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요, 사용자 측, 그래서 사업주 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측에서 근로자 대표하고 근로자 측이 모여요. 그래서 사업주 측과 근로자 측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결정짓는 회의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보건의는 의사인데요. 뭐 회사마다 의사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지정병원이 있죠, 그죠? 건강검진 담당하는 지정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산업보건의 선임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자, 공장장님이라고 해도 되고요. 부서가 있다면 부서장님, 부장님, 안전부장님이다. 이렇게 그죠? 머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회사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요 분 밑에요.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대행기관이 있고요. 보건을 관리하는 보건관리자 또는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법에서 추가가 되었는데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 위험한 업종에는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고요. 그 밑에는 이제 반장님입니다. 그죠?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중에서 자,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 감독자, 반장님들이 관리 감독자가 되고요. 그 밑에 근로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도급 사업이 아닐 때고요. 만약에 도급 사업을 하게 된다면 도급 사업 이렇게 적어 볼게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자, 명칭이 바뀌죠. 관리 책임자가 아니라 하도급 업체까지 총 책임지는 총괄 책임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역시나 여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도급 사업이 되면 요거는 노사협의체가 됩니다. 노사협의체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 오늘 어느 정도 머리에 넣어 두시면 되고요. 자, 옆에 참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공포가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라 라고 이제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면서 법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수립한 기본 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죠? 공표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이거를 심의를 거쳐서 공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입니다. 안전관리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고요. 안전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행기관에 안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업무의 위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전담 안전관리자나 전담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되는 업종을 제외하고 300인 미만일 때는 안전관리나 보건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대행기관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업무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되는 업종보다 더 소규모에서는 안전과 보건을 함께 담당하는 담당자를 두어야 되는데요. 이 담당자 업무도 어떠하다? 이제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죠? 대행을 맡길 수 있다.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은 이사회 보고 및 승인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했던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3가지 형태, 시기까지 중요하기 때문에요. 특징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